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새롭게 전파사서에서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네, 날카로운 선거, 시민의 선택, 날선 시선이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이름 한번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코너를 이끌어갈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경환 공동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환입니다. 네, 전주 MBC 보도부 김하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또 처음으로 코너를 시작하게 되는데 한번 소감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김하연 기자님은 새 코너에 전주 MBC 기둥, 전주 MBC 대표로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시게 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기분이? 너무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보도부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뉴미디어 맞습니다. 팀에서 정치 콘텐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는 혼자 있어서 너무 좀 외로웠는데 오늘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하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튜브에 정치킨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환 대표님은 새 코너의 든든한 중심축으로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분이 좀? 네, 늘 뭐 정치 얘기하다가 이렇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뭐, 날카롭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날카로움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저희도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어떤 주제로 할까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총선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픽한 주제가 고참 대 현역, 신구 대결, 올드보이의 귀환, OB와 YB 여러 닉네임들이 붙여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까지 OB와 YB의 긴장감이 고조된 적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총선에 정치 중진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역 의원들과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22대 총선에서 올드보이들이 출마 의지를 이렇게 갖게 된 배경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드보이라고 하면 사람 뭐 그분들이 싫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시겠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연령은 올드보이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분들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네. 저는 뭐 세자 돌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판세가 아하. 자기한테 좀 유리하다. 유리하게 네. 짜여져 있다. 그때 그 얘기는 뭐 현재의 현역들의 판세가 약하다. 아하.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 한번 승부수를 다시 한번 걸어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대가 난세라는 거죠. 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저 실정과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에서 피로감도 많습니다. 네. 좀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 살기 힘든데 새로운 세대들, 예를 들어서 뭐 97세대랄까요? 지금 이제 정치를 대략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86세대들이라고 한다면 80년대 학번의 60년대생들.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눈에 띄는 세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밀고 와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밀려가니까 그러면 우리 올드들이 한번 나서 볼까? 네. 이런 이제 판세가 형성되는 이런 구도에서 예. 아마 승기를 잡지 않았나 뭐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드보이가 귀환하는 이런 좋은 정치정을 만들어놓은 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들더군요. 이게 우리 전북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가까운 뭐 이웃 지역을 보더라도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논산 계룡 금산에서 출마표를 던졌더군요.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뭐 부산의 김무성 전 의원도 그렇고 왜 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다시 다 등장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북 지역구의 상황 기자님 어디가 주로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까? 저 일단은 좀 세 군데 정도가 네. 크게 있는데요. 뭐 선거 때마다 항상 주목을 받는 곳이 전주병 선거구인데 그렇죠. 거기에 예. 이제 사선 출신이고 17대 대선 후보 우리가 음. 뭐 다 알듯이 이기도 하셨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읍고창에서는 3선을 지냈고 국회 교문위원장을 지냈던 그랬죠. 유성엽 전 네. 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네. 익산갑에서는 3선의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춘석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출마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삼지대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이 위에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그렇죠. 삼지대를 내세우면서 국민의당부터 뭐 민생당까지 이제 그랬죠. 쭉 이제 탈당과 복당 뭐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인데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복귀를 하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예견이 되어 왔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아까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드보이가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의 실망감이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뭐 존재감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북 지역이나 다른 전남 지역들 그리고 부산 경남 이런 지역들이 봐서 여러 지역들이 봐서 그 현역원들의 그 존재감 약함 네. 그리고 실망감 뭐 이런 것이 새로운 그러면 옛날 사람 한번 갖다 써볼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 보고풍에 이제 요즘 니트로도 유행입니다만 네. 정치도 니트로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 한번 다시 한번 쓰면 지혜가 있을까? 예. 우리 동네도 한번 다시 새로운 그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연령은 늙었지만 늙었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연령은 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지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민심이 요동하고 있지 않냐. 그럼 현역원들이 반성해야 되죠. 현역원들이 철저하게 자기 정치라든가 자기 정치정에서 위세를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가장 크게 내세운 것은 중앙에 인지도가 없다. 이게 네, 이제 네. 가장 큰 슬로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 말은 맞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지역구 관리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속된 말로 동네 관리만 하지 예. 이게 지역 발전이라든가 국가 예. 발전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슈 메이커가 못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슈를 먹고 사는데 스스로 이슈를 만들고 네. 그 이슈를 파이팅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몸짓도 커지고 정치의 그 몸짓과 함께 장기 정치 주가랄까요? 네, 네. 뭐 이런 것도 좀 높아가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현실 안주적이에요. 조금 아쉬웠었다. 이대로 예. 가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튀지 않고 예. 그래서 당 지도부에도 튀지 않고 예. 조용조용히 하면 한 번 더 남들 머리 깎을 때 나도 깎아보고 음. 단식할 때 나도 한번 단식해보고 네, 네, 이렇게 네. 대세순응적으로 튀지 않으려고는 예. 그래서 머리는 다 깎았어요. 예. 그래서 단식도 다 했어 같이 음. 대표와 함께. 그렇지만 그들이 뭘 할 건가 이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올드보이에 관심을 갖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방금 대표님 말씀 되게 공감했던 게 그 다선 의원이라고 꼭 그 우리 도민들이 지지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 메이킹의 중심에 있느냐. 예컨대 이번 총선 때는 불출마 선언을 했긴 했지만 지난 총선 때 복귀해 보면 남원 임실순창의 그 이강래 후보 같은 경우도 삼선 의원인데 사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중량감이 있다고 무조건 뭐 지지했던 그런 경향은 또 아닐 수도 있고 민생당에서 그 의원들도 올드보이들도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금 출마 선언에서 대두가 되는 올드보이들은 다 다선 의원 경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3선, 뭐 예. 4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인데 네. 이제 이분들이 강조를 하는 것이 국회에서는 어쨌든 선수가 최고다. 뭐 위원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을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초재선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뭐 네.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서야 한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선수가 높다고 해서 존재감이 뭐 있을 것이냐 이제 네네. 시대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계실 때보다 그렇죠. 좀 변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알다시피 초선인 뭐 용해인 의원, 이탄 의원의 존재감은 또 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 다선이라는 게 굉장히 뭐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선수의 어떤 중량감, 무게감을 줄 수 네. 있다는 것이 네. 있는 반면에 이제 다선일 때 그럼 그동안 하는 동안 또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반론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이제 언제적 땡땡땡이냐 이런 유권자들의 반응 이런 거에 네. 대한 것들을 이제 안고 이제 예. 뭐 열심히 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박지원 전 그렇죠. 장관을 보는 시각이 딱 그런 마음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다선이냐 아니냐보다는 어떤 이슈 메이킹이나 중량감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냐를 도민들이 더 유권자들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럼 이런 경쟁 구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리턴 매치로 봐야 될지 리벤지 매치 뭐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네. 분명한 것은 뭐 다시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리는 분명한 것 네, 같습니다. 리를 맞습니다. 이제 복수 열정이냐 뭐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리턴 매치와 그리고 일부는 정말 리벤지 매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병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복수 열전에 가까운 그렇죠. 예. 그 승부수가 그리고 완사이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리턴과 리벤지에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뭐 정읍 고창 경우도 네. 뭐 친구들 사이긴 하지만 거의 뭐 속지 말로 왼수지간 같이 싸우거든요. 이런 구도가 결국은 저는 이제 유권자로서는 또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당내 경선이 끝나면 선거판이 이제 조용해지잖아요. 네. 거의 결정돼 버리니까 그 결정되기 전에 이러한 이제 라이벌 구도라든가 아니면 치열하게 좀 싸우는 구도 네. 그런 경쟁 구도가 그나마라도 형성되면 이게 보는 즐거움, 정치를 이렇게 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네. 또 보는 즐거움은 또 훈수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내 그렇죠. 문제고 있고, 그렇죠. 그건 네가 잘한다, 뭐 이렇게 예. 동네 훈수도 들 수 있고 예.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정치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예. 근데 그 관심이 이제 고연령층이 많이 갖느냐, 젊은층이 갖느냐, 그건 이제 좀 세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치에 대한 관심은 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이번 리벤지든 뭐 리턴이든 예. 재미는 있다. 예. 네, 무조건 비교군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예. 서로 하고 그 경쟁에서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뭐 자랑도 해보고 또 선언도 해보고 이런 예. 구도가 결국은 정치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유권자들로 하여금 찾아보고 조사하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지역구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전주 병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전주 병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뭐 본선에선 한병옥 정의당 도당위원장이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하시고 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음. 현재 민주당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 이제 그 김성주 현역 의원과 네. 정동영 전 의원의 이제 세 번째 대결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8년 전에는 이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잇고 정동영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 4년 전에는 21대 총선에서 김성주 후보가 민주당 바람에 힘입어서 이제 당선이 됐었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은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데 예. 정치적으로는 뭐 거의 뭐 이제 뭐 필생의 라이벌 관계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뭐 민주당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그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네. 황현선 후보도 아하, 그랬죠. 만만치 않은 또 기세로 또 이렇게 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전직 국회의원, 뭐 현직 국회의원 다 문제다라는 걸 이제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호성 후보도 그쵸, 그쵸. 지금 전주시의원 뛰고 있는 출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병 상황. 전주병이 저는 뭐 이제 정치를 이렇게 관조하는 사람으로서는 예. 재밌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표님 표정부터 지금 일단 재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정치는 뭐 출마하는 사람이 제일 네. 재밌고요. 출마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 정동영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네. 그 친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라. 어허. 뭐 이런 예. 슬로건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비묘한 둘의 차이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냐. 아하. 현역의 이제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은 뭐 지금 현재 라인에서는 사실 애매모호한 라인이거든요. 정치 출발이 이제 정세균 전 총리 그렇죠. 라인에서 출발해 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정세균 라인이 그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그렇게 조금 뭐 완벽하게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양다리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이런 판세 속에서 아마도 정동영 의원이 여기 이 선을 좀 파고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파고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라. 여기에 이제 강한 슬로건을 네. 쥐면서 결국은 당 지도부에다가 나를 이제 올드보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치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선언을 하면서 네. 지역이 파고들었지 않았냐 싶긴 예.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SK 라인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뭐 전주 의뢰도 뭐 예. 후보도 예. 그렇고 이런 걸 보면은 그 라인에서 그 SK 라인 정세균 라인은 이낙연 라인하고 상당히 결이 또 비슷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특색한다면 뭐 정동영 전 의원이 일단 그 정치의 이슈를 다 틀거리 잡고 네. 가는 것은 잘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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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성주 의원이 이제 약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적합도라든가 이제 여론조사도 막 둘이 오차범위에서 옥신각신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판세에서 누가든지 당 지도부의 선점을 가져갈 건가. 어차피 지금은 이제 지역 싸움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비슷하게 네.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 싸움으로 간다면 거기에 선명성이 좀 더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주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세면 되면 사람이 좀 아주 신사적입니다. 아주 나이스하고 네. 그리고 늘 이렇게 깔끔한 말을 하고 싶어하고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뭐 정도를 걷는 젠틀한 그런 있죠. 친구죠. 예, 이제 예. 주산 친구란 표현이 사적인 친구라서 네네네. 이제 그런 정치도를 갖고 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싸움에서는 근데 이제 튀는 사람이 이제 더 각인이 네.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동영 전 의원이 연령대에서도 이제 고연령대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예. 젊은 층에게 좀 튀는 언사를 좀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양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싶은 이런 네. 욕망을 갖고 강하게 파고들지 않냐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둘의 싸움은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황현선 뭐 예. 후보 얘기했습니다만 대략 뭐 여론조사는 이제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에서 한 20% 안쪽에서 적합도를 네. 이렇게 막 가지고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그 97세대에 가까운 이제 황현선이 생각보다는 득세를 하고 있어요. 신인치고. 신인치고는. 그런 점에서는 두 자릿수의 그 여론조사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거든요. 아마 가장 피해를 봤다면 누굴까라고 한다면 저는 황현성이라고 봐요. 네. 정동영 의원이 나와서 네. 전 의원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둘과 싸움으로 갔다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이제 올드보이가 딱 끼어들어서 네. 그 판세를 이제 그 판세에 그런 표를 누굴 걸 가져가는가 이런 건 넣으면 또 김성주 의원도 손해를 좀 보는 것 같고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치열한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으로 익산갑 상황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쪽도 역시 현역 올드보이 도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돼 있죠. 기자님 네. 이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역 대 그리고 전직 중진 의원 대 도전자 구도라는 게 전주 병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렇네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역이 이제 김수웅 의원이고 이춘석 전 의원이 이제 지난 총선 때 김수웅 의원과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정치 신인격이었던 김수웅 의원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했었죠.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과는 조금 다른 점이 네. 이제 이분들은 국민의당부터 민생당까지 이제 탈당 과정에서 네. 이렇게 당의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면 그랬죠. 이춘석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지역민들의 좀 그 네. 심판을 받았던 네, 뭐 그런 네, 네.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탈당이나 복당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겠지만 그랬죠. 또 그거에 대한 또 패배의 아픔은 뭐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수웅 의원과 이춘석 의원에 이제 더해서 뭐 고상진 후보가 또 이제 이분은 이제 유성엽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요. 정치에서 좀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면서 지역 민심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성기청 전 국토정보공사 상임 감사도 네. 다 물갈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표박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이희성 예비 후보도 있더군요. 익산갑에. 그리고 네. 진보당 후보도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전권희 그렇죠. 후보.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익산갑도 그렇고 전주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여러 후보들이 그런 예비 후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아까 그 우리 대표님도 제일 손해 보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전주병 같은 경우는 황현선 후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비 후보들이 올드보이 대 현역만 하지 말고 전체 예비 후보들이 뭐 같이 토론회를 하자거나 뭐 이런 제안을 계속 하는 게 이런 상황을 조금 염려하는 예비 후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전자들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인지도나 이런 것도 적고 그렇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표님? 자기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만들어져서 좋죠. 네. 그런 창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그 여론조사에서 높게 선호되는 사람들 또 현역들 이들과 맞붙을 수 있는 장이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각자 도생으로 좀 가면은 이게 서로 맞붙어 가지고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이 없거든요. 기회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네. 본다면 단체 토론, 전체 토론이 이런 것들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장을 좀 마련해둘라. 네. 그러면 이제
기왕이면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것도 예. 그 플랫폼에서 한번 같이 맞짱 떠보자.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네. 장이 필요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필요한데 사실 1, 2위 후보들은 좀 그런 거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잘 성사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여론조사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후보들 이분들이 방송을 제일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오면 네네네. 늘 공격 대상이 되고 초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손해 본다. 그렇다면 흠집은 안 드러내는 게 좋다. 네. 국민이 알 권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내가 당선에 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요즘 이제 방송계에도 그런 후보들이 네. 개인 방송은 많이 하지만 예. 이런 이제 공주파 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한 출연을 덜 하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날선 시선 첫 번째 시간으로 너무나 핫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어가지고 네, 여태까지 이제 전주 병 지역 그다음에 익산 갑 지역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국 고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동기동창인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현 의원의 대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제 지난 총선에서 윤준병 의원이 이제 그때 정치 신인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었고요, 초선으로. 근데 유성엽 전 의원이 이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으시고 그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생당 옷을 입고 나와서 낙선을 하셨고요. 네. 네, 뭐 현재 뭐 여론조사나 여러 지역 민심도 굉장히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굉장히 관심이 큰 지역이죠. 네. 대표님 전국 고창은 어떤 지역일까요? 아무래도 뭐 여기도 그 리턴 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면 싸움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그 소지역주의가 발동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이게 복합선거구이기 때문에 도동복합 이게 선거죠. 정읍과 예. 고창 서로 그 지지도가 다르거든요. 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인구수가 많은 데가 좀 유리한 이런 소지역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바꿔봤더니 또 별거 없더라. 그러니 또 바꿔보자.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만 바꿔 뭐 세상을 다 바꿔. 이런 거면 역시 저는 뭐 그게 정치의 매력이라고 봐요. 네. 유권자의 뭐 강력한 힘이니까 뭐 4년 해보니까 별거 없어. 그러면 또 한번 바꿔보자. 그거 바꿔보자. 네. 잘할 땐 똑똑한 놈 나올 때까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나올 때까지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도 네.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도전자로서는 정읍 고창 같은 경우에는 유재석 예비후보, 황치연 예비후보도 현재 도전 중에 있습니다. 자, 올드보이와 현역 도전자들 간의 날선 공방과 논쟁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어떤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올드보이들은 네. 가장 하는 말이 현역들의 존재감이 예. 있느냐 지금 정치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북의 악재가 좀 이어졌잖아요. 잼버리 실패했고, 새만금 예산. 그래서 새만금 네. 예산을 막 대폭 삭감을 당했고, 예.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지금 10석에서 9석으로 네. 줄 수도 있다는 네.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도 느끼고 계시고 도민들이 정치적으로까지 우리가 이렇게 홀대를 당하고 있냐 네. 이런 이제 아픔들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사이에 현역 의원들이 있다. 얘네들이 예. 존재감이 없어서 이랬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현역들은 또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 때는 네. 뭐 했냐. 너희들이 3선 4선 하면서 대체 예. 전라북도가 나아진 게 무엇이냐. 존재감이 약하다는 거는 어쨌든 공격에 불과하고 예. 우리는 무도한 이제 예. 새만금 예산을 팍 삭감해버리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당내에서 이제 어떤 역할들도 맡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또 그걸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는 것이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도전자들 황현선 후보나 뭐 고상진 후보나 이런 분들은 네. 둘 다 잘한 게 없다. 그렇죠. 네, 둘 다 잘한 거 없고 뭐 어쨌든 존재감 위해서 스피커들을 아예 바꾸자.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자분들의 입장이 가장 좀 웃기기도 하고 우프다라는 표현이 좀 네. 맞을까요? 좀 고래등살에 새우등 터지듯이 나도 좀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드보이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나는 약간 좀 논외로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이 올드보이가 올드충의 향수를 자극하는 건지 이게 단지 위기 상황에 그냥 추억에 젖는 건지 또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좀 진정하게 정치 대안으로도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전북 지역을 본다면은
약간의 대안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북의 현역 의원들이 다 선수가 낮거든요. 네네. 그렇죠. 선수가 이제 뭐 2선 재선 의원이라도 한 번 이제 그 떨어지고 된 네.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면 좀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연속 재선한 것하고 예. 한번 재수해서 재선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북에서는 뭐냐면 저는 좌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라북도 전체의 정치를 디렉팅할 수 있는 좌장이 없다 보니까 서로 그냥 각자 도생의 그냥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하나 준다라는 것은 이미 1년 전, 2년 전부터 다 나온 얘기예요. 네. 인구수가 한선이 되는 것이 세 곳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지만 근데 그걸 디렉팅을 좌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올드보이들이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선수가 높은 네. 의원이 나오면 그래도 10명을 조정하고 한번 방향을 끌고 가고 전북을 어떤 모습으로 할 건가 이런 흐름들을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네. 점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 대안이 된다고 봐요. 네. 이제 그런 흐름에서는 단순히 이제 향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지역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절박성, 이게 절벽에 서 있는 정치, 전북 정치의 현실도 반영돼 있다. 오직 하면 이 절벽에 있는 정치를 누가 할 것이냐. 네. 어차피 지금은 초재선 의원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올드보이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러면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이제 그 여론이 형성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북의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보이의 귀환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전북의 상황과 또 타 지역이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더 예컨대 절박하다고 봐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올드보이의 귀환, 예컨대 뭐 친박계 좌장이라고 하는 최경환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이미 선언을 한 상태라 그런 중량감 있는 후보가 무소속 출마하면은 지금 우리는 민주당 경선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본선에서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당 방침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공천 비중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 일단은 그 워딩을 보면은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워딩을 보면은 네. 공관위에서는 삼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감점을 줄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감점을 주진 아하. 않을 것이다. 예. 근데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는 그분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후진을 위해서 물러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르진 않겠지만 알아서 좀 정리를 해달라 네. 이런 의도가 좀 읽히기는 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김기현 뭐 전 대표, 예. 김무성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다 네. 보면 예. 너네는 못 자르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자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뭐 시선에서 이게 뭐 그러니까요. 물갈이가 결국 예. 개혁이나 이런 뭐 지표가 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여기서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 네.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요. 네, 오늘 날선 시선 이렇게 올드보이 대 현역 의원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인데도 정말 시간 가득할 만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총선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전북 정치에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 정치는 좀 판을 뒤집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기가 좀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때로는 뭐 이제 공약이 헛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늘 위축된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 혹은 그런 정치적인 언어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뭐 희망이 있을까라는 것이 네. 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네. 좀 판을 뒤집는 그래서 강력한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미 네. 지쳐있는 전북 특자도 도민들한테 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변화, 네. 책임질 수 있는 정치. 변화의 폭은 유권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뭔가라도 좀 변화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것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공천 룰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현역대 일반 최종적으로 현역이 있으면 뭐 1대1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컨대 전주병 같은 경우는 1대1 구도가 누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세 명의 후보가 그대로 그렇죠. 진행이 되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룰은 언제 정도 최종 확정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3일 날인가 이제 전북 지역 후보자들 면접이 있고 예. 이제 컷오프를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요. 결정을 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네. 이제 2인으로 갈지 3인으로 갈지는 예. 결정이 이제 지역구별로 예. 뭐 여러 후보 적합도나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당해서 했기 음. 때문에 그걸 보고 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자체가 구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할 때 한 번도 안 시끄럽게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할 얘기가 정말 산더미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잘 꾸며주신 우리 이경환 대표님, 그다음 김아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